안녕하세요. 호우 디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맥스에서 건축 CG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재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드 플로어, 마룻바닥인데요. 이 초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텍스처를 하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텍스처 재질이 계속 반복돼서 타일링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다 보면 무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또 색감이 균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렌더링 걸었을 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또 밝기나 채도 그 나무 결의 방향이 조금씩만 달라지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나무 재질, 텍스처 한 장을 가지고 쪼끔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패턴이나 밝기나 채도 이런 것들을 랜덤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테스트를 위해서 맥스를 열어 줬고요. 장면에는 플로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플로어를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플로로 제너레이터 이 플러그인은 각각 버전마다 있는데요. 이 무료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은 이 패턴이 한 가지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유료는 여러 가지 헤링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건축 CG에서 이 스탠다드 패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러 제너레이터 검색만 해 봐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 포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꼭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러 제너레이터의 기본적인 옵션들은요. 뭐 가로, 이 가로 길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로, 그다음에 요 간격을 어 입력해 주시면 0.6 밀리미터의 간격을 지금 적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배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 시켜 줬고요. 익스트루드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자, 이 펠 플로우 제너레이터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요. 각각의 면마다 아이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에디트 폴리를 열어서 폴리곤을 선택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54 번, 98번 각각 면마다 다른 아이디 랜덤하게 아이디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텍스처 하나를 가지고 어 자연스러운 그런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지 않으면 다른 또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돼요. 각각의 면마다 랜덤하게 뿌려주는 그런 또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뭐 그런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또 뿌려주면 됩니다. 플로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리고 장면에서는 돔 라이트를 세팅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돔 라이트는 V-ray 비트맵을 이용해서 HDRI 이미지 소스를 사용을 했고요. HDRI는 요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인스턴스를 카피를 해 줘야지만 여기에서 이 HDRI 이미지 소스를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옵션을 제어를 해 주면 인스턴스 카피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이 바뀌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재질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텍스처 한 장을 가지고 재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멀티 텍스처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멀티 텍스처는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CG 소스라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멀티 텍스처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블로그에 멀티 텍스처를 검색하시면 거기서도 다운로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상태에서 사용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사용 방법은 또 포스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예, 검색해서 또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V-ray 매티리얼을 하나 열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텍스처를 하나 갖고 왔죠. 예. 자, 여기서 멀티 텍스처. 자, 멀티 텍스처를 열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매니저 텍스처라고 있죠. 이 매니저 텍스처에서 애드 비트맵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나무 재질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재질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아까 각각의 랜덤한 아이디에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의 텍스처를 이용해서 감마 값이나 색상 값, 뭐 세추레이션, 채도 값을 달리 해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재질 재질이 이미 나무 재질들 여러 가지 색상이나 여러 가지 나뭇결에 있는 재질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아이디가 따로따로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매티리얼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고 이 블러가 원래 1.0 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텍스처가 쪼끔 더 뿌옇게 보인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0.01 정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최소값이 0.01 이에요. 그래서 0.01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을 입력해 하셔도 0.01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제 랜덤하게 인제 뿌려 줘야 되는데 이 랜덤의 그 오차 범위 얼만큼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총 지금 세추레이션 0 이라는 것은 이 텍스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색감, 이 색감이 0인 거고요. 자 2 라고 그런다면 0 에서 2 정도의 차이를 두고 랜덤하게 뿌려 준다라는 얘기고요. 세추레이션도 100 이면 지금 현재가 갖고 있는 이 텍스처가 갖고 있는 현재의 세추레이션을 100 으로 계산했을 때 10% 내외에서 어 이 그 각각의 면마다 아까 아이디가 따로따로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각각의 부여된 아이디의 세추레이션이 쪼끔씩 다르게 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감마 값을 좀 조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도 범위를 설정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인제 렌더링을 걸기 전에 인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디퓨저에다 적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맵에서 브이레이 트리플래너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 텍스트에다 연결을 해 주세요. 자 연결해 주시면 자 이거를 왜 해 주냐면 브이레이 트리플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이즈를 한 번에 조절이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자 여기 보면 랜덤 텍스처 옵셋 그다음에 랜덤 텍스처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랜덤 텍스처 옵셋을 클릭해 주면 그 각각의 면마다 어 나뭇결의 위치가 랜덤하게 뿌려져요. 그래서 Vray 트리플래너 텍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까 랜덤한 아이디의 그 나뭇결의 위치를 쪼끔씩 랜덤하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트리플래너 텍스가 또 좋은 점은 아까 보셨지만 사이즈를 일괄적으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떤 옵션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쳤을 때 뭐 컴포짓이나 믹스 이런 재질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사이즈를 조정하려면 두 가지를 다 같이 어 그 옵셔널 값을 수치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Vray 트리플래너 텍스를 사용하면 이 사이즈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퓨저를 연결해 주시고 예 재질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해 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재질들이 약간은 이렇게 좀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텍스처에 가 보면 자 이게 이쪽으로 길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긴데 이미지가 이 긴 방향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 좌우의 폭이 어 제대로 이게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텍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타일링에서 타일링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제대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 부분 타일링 V 값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반사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반사값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맵에서 자 여기서 컬러 콜렉션을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자 반사는 최대 흰색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최종본이잖아요. 텍스처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그 방향 나뭇결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이 Vray 트리플래너 텍스를 여기 컬러 컬렉션에도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컬러 컬렉션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리플렉션 글로시니스에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컬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세추레이션을 다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빼 줬죠? 자 빼준 상태에서 너무 이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살짝 밝혀 줄게요. 한 2.2 정도 해서
이 글로시니스에다 연결을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한 것과 연결하면 이렇게 반사가 좀 심하죠. 여기에서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연결하면 반사가 확 줄어들죠. 자, 여기 보면은 글로시니스는 흰색에 가까우면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검은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난반사가 심한 재질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밝은 부분은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고요. 검은색 영역은 반사가 덜 일어나는 난반사가 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질에 반사를 더 주고 싶다 한다면 밝기를 더 높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밝기를 높여주면 반사가 더 아까보다 기존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이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렌더링을 걸 때 우리가 이제 어둡게 렌더링 어둡게 보일 때는 라이트와 카메라를 동시에 같이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요. V-Ray 카메라, 이 카메라 옵션의 조리개 값 그리고 뭐 셔터 스피드나 ISO 이렇게 노출에 관련된 이 3개 항목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빨라요. 왜 그러냐면 라이트도 조정하고 그리고 카메라도 조정하면 두 가지를 같이 조정하다 보니까 제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만 선택해서 조정을 하면 대부분 조정을 제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리개 값이나 ISO 값 정도만 입력을 해서 제어를 해 주시면 쉽게 밝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걸었고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면마다 색감이나 채도 값이 다른 것을 렌더링이 다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색감, 여기 색감, 여기 색감 채도와 색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좀 더 심하게 조금 더 주고 싶다 한다면 멀티 텍스처에서 여기에서 뭐 5 정도 준다거나 여기를 뭐 20 으로 준다거나 좀 극단적으로 줘서 렌더링 한번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제가 일부 이제 걸었는데요. 여기 보면 색감도 다르고 나뭇결의 위치도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처 하나를 가지고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무 재질, 우드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플러그인 스크립트는요. 멀티 텍스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리고 또 V-Ray 플래너 텍스 예 이거를 활용하면요. 다양하게 랜덤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꼭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V-Ray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V-Ray 멀티 서브텍스라는 이 맵을 이용해서 텍스처 하나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처가 우드플로우 이렇게 이 긴 사이즈에 맞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쪽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가 늘어나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V-Ray 비트맵을 이용해서 우드맵을 하나 텍스처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을 여기 디퓨저에 연결을 해서 해 보면 지금 보면 이 긴 면에 맞게끔 텍스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좌우로 좁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맵을 보면 이 V-Ray에 V-Ray UVW 랜더마이저가 있습니다. 자, 이 랜더마이저 이 맵을 이 매핑 소스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제 옵션을 보면요. 자, 보이시죠? 옵션을 보면 우리가 각각의 이 엘리먼트에 마다 랜덤하게 위치를 나뭇결의 위치를 이제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이 엘리먼트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체크를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맵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회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회전되지 않도록 자, 0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UV 방향으로는 위치가 랜덤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UV 이 두 가지 옵셋 값은 수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좁아져 있잖아요, 지금요. 맵 이미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타일링 값 있죠? 여기서 타일링 값 V에 0.2 정도를 입력을 해 주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대로 보이게 되니까요. 요 값을 V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컬러 콜렉션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컬러 콜렉션 여기 보면 컬러 콜렉션이 있죠. 네, 이 컬러 콜렉션을 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 여기에서 채도 값을 조금 조절해 주시고요. 살짝. 채도가 좀 너무 많이 높잖아요. 지금 텍스처 이미지가 컬러 채도가 높기 때문에 채도 값을 좀 낮춰 주시고 그다음에 색상도 살짝 이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세팅이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랜덤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는 이제 같은 색상 같은 채도 값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를 랜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V-Ray 멀티 서브텍스트를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맵에서 V-Ray 멀티 서브텍스트 자,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여기 디폴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슬롯을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게라이 프롬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랜덤을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바이 엘리먼트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색상, 채도, 감마 값을 조금씩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의 텍스처를 이용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색상 값은 한 0.3 정도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요. 세츄레이션은 조금 더 변화를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1.5나 뭐2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감마 값도 한 0.4 정도. 색상 값을 조금 더 조절해 볼까요? 0.5.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가 엄청 심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반사가 100%인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시니스 맵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슬레이트 매트레이트 창을 열어 주시고요. 여기서 컬러 콜렉션을 열어 주겠습니다. 컬러 콜렉션을 열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최종 조정된 멀티 서브 텍스처를 여기다가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텍스처를 보면 이게 텍스처 이미지의 명암에 따라서 이 밝기가 이렇게 리플렉션 글로시니 연결해 주면 탁하게 변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밝기에 따라서 이 글로시니스가 이제 연동이 돼서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글로시니스는 밝은 부분은 반사가 많이 되고 또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밝고 어둠이 이렇게 어, 공존되어 있는 이 텍스처에서 여기에 맞게끔 이미지의 밝기에 맞게끔 이게 적용이 된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세츄레이션을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클릭해서 여기에서 좀 밝기를 줘서 반사값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도록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렌더링을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좀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좀 색상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아서 색상을 좀 더 변화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를 Vray 멀티 서브텍스 선택해서 여기를 한 5 정도, 한 3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리고 여기는 0.8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텍스처 한 장을 가지고도 여러 장의 텍스처를 사용하여 재질을 표현한 것처럼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우드플로우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3D Max와 또 익스트리어 CG를 공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지연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